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비가 요즘 계속 오네요. 저는 이제 노래를 하나 더 썼어요. 노래를 하나 썼는데 이게 사실 이벤트용 노래거든요. 이벤트용이라고는 하겠지만 이제 다음 주에 앨범 공지하면서 앨범이란다. 콘서트 티켓 오픈하면서 이제 이벤트를 하나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앨범에 수록되지 않은 보너스 트랙에 대한 이벤트예요. 보너스 트랙에 대한 이벤트인데 앨범엔 수록되지 않고 이제 여러분들이 발품을 팔아야 들을 수 있는 보너스 트랙이에요. 그러니까 앨범의 서사와 이어지는 노래인데 재밌는 거는 그 후보가 몇 개 있었거든요. 노래를 계속 써놨었는데 후보가 있었는데 다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다 그냥 제치고 새로 썼어요. 오늘 지금 몇 시냐? 4시부터 해가지고 4시부터 해서 지금 9시 반에 끝났어요. 5시간 반 동안 썼습니다. 이러면 너무 뿌듯해요. 하루 안에 노래를 다 쓰면 진짜 뿌듯해요. 그래서 이 노래를 하려고요. 노래 진짜 좋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제주도에 가서 새로운 프로필을 찍었어요. 네. 약간만 들려드릴까요? 기분 좋으니까 약간만 들려드릴게요. 저도 지금 오늘 딱 만든 거라 약간 익숙하지가 않은데 딱 4줄만 들려드릴게요. 우린 함께 있으면 불행해진단 걸 알면서 떨어질 걸 상상하면 불안해. 우린 함께여서 얼굴에 그늘 만지 터졌지. 그건 나름대로 좋아. 이제 보너스 트랙이에요. 보너스 트랙은 발매 수록곡에 수록되지 않고 여러분들이 발품을 팔아야 들을 수 있는 노래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까지만 들려드렸어요. 아쉬우니까 한 번만 더 들려드릴게요. 이제 남은 부분은 이벤트에 참여하신 분들 한정해서 슬프지만 선착순으로 USB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USB 예뻐요. 그러니까 디자인은 화요일에 공개할 건데 진짜 예뻐요. 우린 함께 있으면 불행해진단 걸 알면서 떨어질 걸 상상하면 불안해. 우린 함께여서
터졌지. 그것도 그것 나름대로 좋아. 굿즈 온라인 판매는 죄송하지만 어렵습니다. 왜냐, 항상 굿즈라는 것은 저는 그 콘서트 한정, 그 콘서트와 관련된 주제 굿즈를 제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재고 관리 때문에 못해요. 죄송해요. 아니요, USB로, 아까 USB 얘기는 뭐냐면, USB는 판매 아니에요. 판매를 하지 않고 그 이벤트에 참여하신 분들 한정으로 해서 이제 무료로 나눠주는 미발매 곡이 들어있는, 물론 미발매 곡이지만 딱 지금 버전에, 지금 이렇게 부른 연주한 버전의 노래를 넣었어요. 좋을 거예요. 콘서트에 판매하는 거는 뭐 긴팔 티셔츠가 있고요. 그것도 이제 차후에 공개를 할 건데, 긴팔 티셔츠가 있고 장우산이 있고요. 그리고 예쁜 엽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CD가 있습니다. 이벤트는 화요일에 공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화요일에 티켓 오픈이에요. 화요일 오후 2시고요. 인터파크에서 예매합니다. 예매하실 수 있어요. 연말 공연 계획은 없고, 앞서 공지했던 11월 단공이 마지막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수능을 앞둔 시즌이라 조금 그런 수험생 잼민이 분들께 좀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나중에 인연이 된다면 걸어오세요. 학생들은요, 배 아픈 척하고 화장실에 가서 예매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앞머리를 잘랐어요. 앞머리 자르고 머리가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아무튼 푸사 자화상 아니고 그냥 앨범 커버예요. 자리는 다 좌석이에요. 1층, 2층 다 좌석제입니다. 스탠딩은 추후에 나중에 정규 2집으로 돌아올 때 스탠딩 공연을 하려고 합니다. 올좌석이에요. 왜냐면 제 공연은 막 뛰어노는 분위기보다는 더 감상에 집중된 공연이기 때문에 다리 아픈 것보다는 다리 안 아픈 게 낫죠.
좌석이 정확히는 모르는데 뭐 1200석인가 1100석인가 그래요. 자리 널널합니다. 자리 널널하니까 티켓팅 이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다들 자리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도 오래 서 있으면 다리 아파가지고. 티켓팅 화요일이요. 화요일 오후 2시 인터파크에서 합니다. 제가 링크와 함께 내일 한 저녁쯤에 카운트다운을 올릴 예정입니다. 원경님 안녕하세요. 손가락이요? 네, 배웠어요. 부상투혼으로 노래를 썼습니다. 부상투혼으로 노래를 썼기 때문에 더 보람이 있어요. 아무튼 많이 보러 와주세요. 아무 때나 있는 콘서트가 아닙니다. 머리 얼마나 길렀냐고요? 얼마나 길렀지? 근데 제가 머리를 중간중간 계속 자르면서 길러가지고 그래도 한 2년 넘게 기른 것 같은데 머리를. 티켓팅 꿀팁은 전 티켓팅을 잘 못합니다. 저 해봤죠. 사실 많이 안 해봤어요. 콘서트는 11월 5일, 6일, 토, 일 이틀 합니다. 둘 다 시간대는 토요일은 오후 6시, 일요일은 오후 5시. 무난한 시간대에 하죠. 저는 사실 부끄러운 말이지만 티켓팅을 한 적이 많이 없어요. 티켓팅을 그렇게 뭔가 나열할 만큼 많이 하진 않아서 최근에 비치하우스 있었고 시교로스 있었는데 이게 항상 스탠딩 자리는 쉬워요. 맨 앞에 그러니까 제가 좀 쉬운 난이도가 낮은 티켓팅을 많이 했나봐요. 감사합니다. 그림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12월 1월은 없어요. 11월이 마지막입니다. 저는 11월 공연 끝으로 콘서트는 꽤 오랫동안 없을 예정이라서 아무튼 요즘 노래방에 노래들이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웬일로 TJ랑 금영이 일을 하더라고요. 갑자기 노래가 후루룩 생기던데 기분 좋았어요. 지금 노래방에 있는 게 유얼스랑 조제랑 솔티랑 창문이랑 뭐 있냐 5번이랑 부산 나이트 맞네. 네, 유얼스도 있고. 근데 5번은 부르기 어려워요.
5번은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부르기 어려워요. 왜냐면 쉼표가 없거든요. 저도 처음에 노래 부르기 힘들었어요. 제가 써놓고 나서도 부르는 게 힘들었어가지고 연습을 많이 했었죠. 살은 모르겠네. 요즘 잘 먹었는데. 어제는 심지어 하루 종일 먹고 누웠거든요. 어제는 쉬었어요. 하루 정도는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서 요즘 계속 뭔가를 했거든요. 영감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잘 모르겠다는 게 참, 왜냐면 한 군데서 오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무슨 말로 표현해야 제대로 된 설명이 될 수 있을지를 잘 모르겠어서, 그래서 뭐라고 말해야 되지? 아, 다 좌석이에요, 여러분. 좌석입니다. 좌석이고, 머리는 기르고 있는데 딱 여기까지 그냥 기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더 기르면 약간 그거 아니에요? 약간 그 탈덕 머리 아니에요? 머리는 원래 갈색이에요. 원래 자연 갈색인데 기르면 기를수록, 그러니까 머리가 상하면 상할수록 갈색이 돼요. 저도 물론 올해 페스티벌을 했었지만 많이, 근데 단콘은 진짜 1년 만이라 단콘이 콘서트 할 때가 제일 좋아요. 이유, 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있으니까. 요즘 즐겨 먹는 게, 제가 원래 햄버거를 진짜 안 먹거든요. 제가 진짜 그 한국 입맛이라서 좀 살짝 할배 입맛인데 요새 햄버거를 진짜 자주 먹어요. 왜냐면 어쨌든 작업 공간에 주로 있다 보니까 밥을 혼자 먹고 이게 나가기 귀찮아서 시켜 먹는 경우가 많은데, 진짜 치우기 쉬운 게 짱이에요. 햄버거는 그냥 입에 그냥 때려 넣으면 흔적도 없잖아요. 그냥 이렇게 일반 쓰레기 나머지 꾸겨가지고 버리면 되니까. 그래가지고 햄버거 많이 먹어요. 햄버거 그 프랜차이즈가 아니라 좀 되게 특이한데, 무슨 약간 햄버거인데 패티를 완전 바짝 구워놔가지고, 그건 좀 안 질리게 잘 먹을 수 있는, 이름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름을 못 외웠어요. 맨날 그냥 배달의 민족에 즐겨찾기 해놓고서 시켜가지고 그 매장 이름은 잘 모르는데, 올해 콘서트는 이번 콘서트가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감사합니다. 저 샌드위치 좋아해요. 그 바게트 샌드위치 좋아해요. 그 소금집에 잠봉배를 되게 좋아해요. 이거 반지요? 반지는 자세히 보여드릴까요? 이거 실이에요. 실반지고, 이거 이모가 만들어준 거예요. 막내 이모가 그냥 혼자서 심심할 때마다 이렇게 실 같은 거 꿰가지고 팔찌나 반지 만들어주는데, 제가 그걸 너무 좋아해서 이모한테 얘기했더니 이모가 엄청 기뻐하면서 만들어줘가지고. 그래서 원래 제가 반지랑 이런 거를 하기 싫어하는데 이거는 예쁘고
뭔가 하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니까 자주 하게 돼요. 매일 해요, 사실 반지를. 올해 처음인 것 같아요, 반지를 매일 낀 게. 원래 액세서리를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모는 이걸 일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러니까 취미로 하는 거라서. 그래서 너무 예뻐서 자주 끼고 있어요. 아무튼 요새 여기 작업실에 있으니까 좀 입이 자꾸 심심해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자꾸 빵을 자주 먹어요. 빵을 진짜 자주 먹어요. 빵을 매일 먹습니다. 그거 좋아요. 저 깜빠뉴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냥 깜빠뉴 뭐지? 무화과 깜빠뉴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거 그냥 뜯어 먹는 거. 작업실이, 그러니까 이게 원래 그 음악 작업실로 쓰는 곳이 아니에요. 이게 여기가 여기 이쪽에 이쪽으로는 이제 창이 있고요. 창이 있고 그냥 대충 이렇게 창이 있고 그냥 대충 여기 옆면 이쪽 면이 다 창이에요. 그래서 방음 커튼 같은 걸로 쳐놨어요. 근데 여기가 좋은 게 이 건물 자체가 카페랑 식당만 있어서, 그러니까 주거 하시는 분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큰 방음을 안 했는데 딱히 민폐를 끼치질 않아서 그게 좋아요. 일단 지상이라 너무 좋아요. 영종도요? 영종도면 거긴가? 그 인천공항 있는데 가봐야겠다. 그리고 진짜 이걸 좋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러니까 이 옆쪽 벽에만 이제 그 옆 호시랑 그 붙어 있는 벽만 거기 방음 처리가 돼 있었거든요. 원래 여기도 원래 무슨 디저트 공방이었대요. 근데 옆에는 무슨, 제가 여기 벌써 한 5개월, 6개월째 쓰고 있는데 옆에 사람을 한 번도 불 켜진 걸 못 봤어요. 근데 뭔가 사람이 있거든요. 차 있거든요. 뭔가 이렇게 공방같이 뭔가 이렇게 도구들이 있는데 사람이 안 와요. 부산 숨 쉬는 거. 제가 호흡 알려드릴게요. 내게 남은 너의 향기가 이제는 희미해져서 나는 어떤 그리움으로 살아가야 하나. 눈에 보이는 기억은 찬란하고 분홍빛을 띄어 내 눈에 비치는 모든 환상을 못 본 채로었네. 나의 주변에는 너와 비교되는 것이 없어서 나도 모르게 누구를 만날 때마다 빗대어 보고
숨을 자주 쉬어야 돼요. 그리고 노래 중에 진짜 제가 부르기 힘든 거가 언타이틀 7번이거든요. 이 부분이 되게 힘들어요. 나는 행복할 때 이상하게 그 너무를 느껴 화창한데 내 집은 빛이 닿지를 않고 너는 이제 없네. 이불을 덮었다 잔 것처럼 오늘 거울 속엔 어제 감춰둔 슬픔을 비추네. 이거 진짜 어려워요. 나는 행복할 때 이상하게 그 너무를 느껴 화창한데 내 집은 빛이 닿지를 않고 너는 이제 없네. 이불을 덮었다 잔 것처럼 오늘 거울 속엔 어제 감춰둔 슬픔을 비추네. 스칼렛 진짜 어려워. 스칼렛 거기 말하는 거죠. 하늘을 디디면 굳은 슬픔. 샛별. 샛별이요? 샛별도 진짜 어려웠어요. 요즘 이거 연습을 많이 해서 그래요. 오늘 난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아침에 눈 떴을 때 생각했지. 난 이별하는 법도 배운 적 없어. 도망치는 법을 혼자 알았지. 도망쳤던 곳에 다시 집을 짓고 이곳은 나의 고향이 되었네. 나를 감싸는 적 하나란 벽은 작은 눈짓에도 무너져 버려. 비가 내리네요. 난 그 비를 맞고 사람들은 나를 더 애워싸고 내가 우는지는 중요하지 않죠. 비가 흐를 때 날 안아주겠죠. 난 눈을 감았죠. 나의 낙원에서 푸른 빛과 사랑이 속삭이고 어린 양과 사자가 등을 맞대고 죄 허물든 내가 쉴 수 있는 곳. 힘들어. 체리야? 내 침대 왼쪽은 항상 비었어. 넌 그 이상도 이해도 아냐. 발걸음 소리만으로
있어. 너와 내 입장은 광대 가득하는 걸. 채웠던 그 모든 밤은 지나고 손가락으로도 널 움직일 수 있어. 넌 내 모든 걸 잡고 흔들었지만 나의 마음속은 새벽처럼 추는 걸. 지독히 달콤했던 거짓된 내 시간은 뭔가 더 가진 채로 흘러가지. 순간 불이 붙은 널 못 이겼고 큰 부끄러움 없이 날 이어가겠지. 난 정말 바보. 난 정말 바보. 난 정말 바보. 난 정말 바보. 넌 사랑은 지겹다고 죽은 날 두고 떠났지. 취한 노래는 꺼졌고 네 기억이 나질 않아. 넌 사랑을 찾는다고 내 집을 다시 찾았지. 넌 불리한 건 쉽게 지우나봐. 오늘은 처음처럼 사랑하고. 갑자기 신청곡을 많이 받게 됐네요. 너는 달을 볼 때 눈이 커졌고 나는 너의 눈에 비친 것을 보네. 네가 사랑하는 것이 나와 같아. 나는 너를 원해. 꽃이 피어가는 줄도 모른 채 고운 너의 그림자를 안고서 마지막처럼 입맞춤을 주곤 우리 늙지 말자. 다 가져가줘요. 아쉬움 없도록 나의 사랑은 그리 길지 않은 이 순간 나의 모든 걸 줄게. 남은 나의 시간도 다시 너를 안게 된다면 그땐 나의 빛을 밝혀서 너의 모든 것들을 덮어줄게. 잘 자 나의 우는 사람.
감사합니다. 이제 앨범이 11일 남았네요. 발매 11일 전이네. 와, 내일은 저는 휴일이 아닙니다. 저는 평일 주말이 없어요. 공휴일도 없습니다. 저한테 쉬는 거라고 비수기 1, 2월밖에 없어요. 여러분들도 보니까 공부 열심히 하시고, 안 그러면 저처럼 남들 놀 때 일합니다. 더울 때 더운 데서 일하고. 아시겠죠? 공부 열심히 하세요. 새 앨범 스포요. 넌 내가 미워져서 고개를 감추고 이름도 바꾸고선 어디로 숨었나. 넌 절대 날 떠나지 않는다고 했어. 손가락 걸었던 건 애들 장난이었나 봐. 넌 내가 미워져서 고개를 감추고 이름도 바꾸고선 어디로 숨었나. 넌 절대 날 떠나지 않는다고 했어. 손가락 걸었던 건 애들 장난이었나 봐. 기다린다면 좋겠어. 그럼 느리게 널 지우고 같은 하루를 난 미소 없이 살아. 너와 같은 하늘에 살지만 넌 같지 않은 걸. 날 사랑했던 넌 죽어버렸다고. 밴드 락이에요. 장르는 락입니다. 발라드가 아닙니다. 이거 진짜 좋아요. 이거 페스티벌 때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딱 그런 용도의 노래로 적합하지 않나. 꼭 유념하셔야 될 부분이 1번 트랙부터 순차적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저는 앨범을 만들 때 그냥 그냥 뭐 트랙을 그냥 이렇게 차력처럼 이렇게 뭉쳐가지고 앨범을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러면 약간 디스가 되는 건가? 아무튼 그냥 좀 그렇게 안 만들어요, 노래를. 앨범의 어떤 주제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앨범 좀 노래를, 그러니까 앨범 자체를 만들 때 트랙들을 끝말잇기처럼 만들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장르가 이어진다기보다는 장르가 다 제각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1번 트랙부터 순차적으로 들어주시면 더 좋을 거예요.
왜냐면 할 일이 끝났거든요. 티셔츠는 여성분들이, 평균적인 여성분들이 입기에는 약간 살짝 루즈하고, 남자분들이 입으면 딱 맞는 정 사이즈, 미디엄이랑 라지의 중간 사이즈예요. 그래서 프리 사이즈로 판매를 할 예정입니다. 콘서트에 남팬 많이 오냐고요? 요즘 작년부터 꽤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자분들끼리 오신 것도 봤고, 왜냐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작년 여름 단공 할 때 제가 이제 집에 가려고 정리하고 이제 차에 타서 가는데 마주친 거예요. 누가 저를 목격한 거예요. 나 엄청 덩치 큰 남자분 세 분이 뛰어서 형 이러면서 형 이러면서 막 이렇게 제 차로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차가 흔들려가지고 진짜 무서워서 그냥 이제 사인해달라고 해가지고 사인해주고 갔거든요. 근데 제가 무서웠어요. 덩치가 엄청 큰 남자분 3명이 와가지고 형 와가지고 차를 흔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흔들려고 흔들린 게 아니라 형 하면서 차가 이렇게 흔들려가지고. 좀 무서웠어요. 그래도 반가워서 뛰어온 건데 거기다 대고 런을 할 수는 없어서. 그래도 위험하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번 공연에 편지함이 있습니다. 왜냐, 이번 콘서트 이후로 되게 오랫동안 콘서트가 없을 예정이거든요. 이거 진심이에요. 길에서 굿즈는 한 번인가 봤어요. 예전에 합정 근처에서 그 작년 여름 단콘 그 반팔 티셔츠 입고 계신 분 봤어요. 좀 반가웠는데 인사는 할 수 없었어요. 너무 주접 같아서. 작년에도 누가 이 말 하셨던 것 같은데, 작년에는 뭐랄까 그냥 힘들다는 생각이 너무 가득해서 내년에는 뭐가 없을 예정입니다 했거든요. 근데 올해는 진심이에요. 정말 진심을 다해 말할 수 있어요. 진짜 콘서트 끝나면 전 정말 이제 여기서 더 하잖아요. 그럼 저는 아마 활동을 못 하게 되는 상태가 올 수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간에 좋은 컨디션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게 우선이지, 자주 하는 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어딜 가면 제 눈에 띌 수 있냐면 띌 수 없어요. 왜냐면 제가 밖을 잘 안 나가고, 더군다나 작업실이 생긴 이후로는 더 밖에 안 나갑니다. 카페도 그냥 진짜 바로 작업실 앞에 있는 카페만 스르륵 갔다가 작업실에 짱 박혀 있거나 날씨 안 좋고 이러면은 시켜 먹거든요, 커피. 그래서 거의 제가 사람 눈에 띌 일이 없어요. 근데 부산 콘 진짜 가고 싶어요. 부산 좋아하거든요. 개인적으로 부산 진짜 좋아하는데
반팔 입은 걸 본 적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유는 팔에 흉터가 있어서 그게 좀 지저분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약간의 컴플렉스예요, 개인적인. 그래서 안 입습니다. 나중에 타투로 커버업 할 예정이고요. 그때는 신나게 반팔 입을 거예요. 근데 벌써 몇 년째 긴팔을 입으니까 적응돼가지고 반팔 입으면 뭔가 빨개벗은 느낌일 것 같아요. 부산 노력할게요. 정규 2집 때 돌아오면서 부산도 한 번이 아니라 무조건 할게요. 부산. 제가 그동안 계속 말을 이렇게 애둘러서 말하니까 저도 제 스스로 안 지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규 2집 때는 콘서트를 하게 되면 부산도 무조건 하겠습니다. 뭐 서울 몇 회, 부산 몇 회 이렇게 할게요. 창원에 가려면, 근데 의외로 부산까지는 갈 수 있지만 다른 도시를 가려면 제가 진짜 잘 돼야 돼요. 제가 약간 거의 막 그런 미스터 트롯에서 준우승급은 돼야 이제 다른 도시도 갈 수 있습니다. 그 정도의 어떤 유명세와 그런 것이 돼야 이제 도시 다른 그런 지역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솔직히 수원이랑 은평구는 그냥 서울이잖아요. 그냥 수도권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공연장 오세요. 저도 안산 사는데 서울에서 공연해요. 제가 아닙니다. 제주도 좋다. 일집 LP는 재발매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밀려서 내년에 나옵니다. 이 집은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 집은 좀 낭만적인 앨범으로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내가 만들었지만 이 노래는 최고이다는, 요즘은 지금 앨범 타이틀들과 수록곡들이에요. 1번 트랙부터 9번 트랙까지 저는 제 개인적으로 가사를 정말 잘 썼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정규 헤드에이크도 가사를 잘 썼다고 생각을 하고 그 전작들도 가사를 잘 썼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번 EP도 가사를 정말 잘 썼다고 생각을 합니다.
헤드에이크에서 최애는 어렵네. 잠이 든 당신 곁에 기대어랑 스칼렛이요. 로블록스 요즘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억을 한번 돌이켜 보면은 제가 되게 좀 그 분리불안을 겪었거든요, 어렸을 때. 왜냐면은 집안 사정이 너무 안 좋아서 거의 할머니랑만 지냈어가지고. 근데 제가 또 그 기질 자체가 겁이 진짜 많은 편이에요. 예민하고 겁이 많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이제 어쨌든 뭔가 이렇게 떨어져 지내고 이러니까 그때부터 좀 분리불안 같은 거라던가 뭔가 좀 기분이 좀 마이너하다고 해야 될까요? 상태가. 그래서 그냥 원래 쭉 그렇게 살아왔어서 그런지 뭐 특히 뭐 언제부터 냐는 떠올리면 그냥 쭉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살면서 학창 시절을 겪었을 때 제일 힘들었어요. 저는 초중고 생활 내내가 다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겁이 진짜 일단 많은데 사람을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친구를 사귀는지 잘 막 그런 게 되게 어려웠다 해야 되나? 근데 다행히 중학교 3학년 때 그러니까 걔네들은 아직도 지금 친구들인데 그때 친구들이 되게 좋아요. 그 전까지는 그냥 계속 겉돈다는, 그러니까 분명히 혼자 지내진 않았거든요. 분명히 이렇게 초등학교 때도 같이 뭔가 어울려 다니는 애들은 있었는데 계속 내가 뭔가 겉돈다는 그게 너무 안 사라져서 그 관계에 대한 불안함이 항상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랑 아직도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이 이제 중학교 때 친구들인데 걔네를 처음 만나면서 뭔가 이런 게 친구구나라는 걸 알게 된? 그러니까 전에는 뭔가 눈치가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수학여행이나 그런 소풍 같은 거 갈 때 버스를 타고 가거나 아니면 전철을 타고 갈 때 이렇게 친구들끼리 보통 이렇게 모여서 같이 가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 전에는 항상 막 뭔가 불안했거든요. 나랑 가주려나 약간. 근데 그때 중학교 때 만난 그 친구들은 뭔가 함께 하는 걸 되게 당연하다고 느끼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하는 게 당연하다. 뭘 해도 같이 하고 이러는 게 그걸 당연하다라는 뭔가 그런 걸 줘서 고마웠죠, 되게.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사실 음악을 하면서 그러니까 원래 알고 지내던 친구들이랑도 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그냥 일단 너무 서로의 삶이 달라지고 저도 제 기질이 점점 더 원래 갖고 있던 어떤 특정한 기질 자체가 되게 더 세지고 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예민하다는 걸 알아서 조심하려고 해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내가 예민한 거랑 사람한테 예민하게 대하는 거는 정말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생각이나 그런 것들이나 감정이 예민할 수는 있는데 그거를 표현하는 걸 좋아하진 않아요. 그게 사람한테 피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뭔가 그렇게 혼자서만 자꾸 이렇게 쌓다 보니까 이제 좀 감정이 어려운 거죠. 정말 편해야지만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뭔가 점점
전화 같은 것도 잘 안 받게 되고, 사실 뭐 크게 저 사람이 싫어서라기보다는 그냥 모르겠어요. 저도 막 그게 어려워요.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 뭔가 그냥 전화를 받는 것이나 사소한 답장을 하는 게 어려워진다고 해야 되나?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이해하지 못하게 돼. 그러니까 사실 그게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상대방이 서운함이나 뭔가 상처가 될 거라는 걸 알지만 그게 좀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그러니까 정말 내 솔직한 마음에서 편한 사람들만 만나게 돼요. 점점 뭔가 옛날과 다르게 점점 내 에너지가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래서 예, 정말로, 그러니까 정말 솔직한 마음으로 편하지 않으면 못 만나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그래서 그때 중학교 때 친구들, 진짜 친한 친구들 몇 남기고선 뭔가 좀 멀어진 것 같아요. 인간관계, 원래 알고 있던 인간관계에서 좀 더 멀어졌다고 해야 되나? 근데 그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을 편하게 생각하고 안 생각하고는 뭔가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편하다고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만, 그런 친구들만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아까 말했던 그 중학교 때 만난 그 친구들은 서로 삶은 다르지만 이해도가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서 삶이 달라도 한 번도 뭔가 얘기가 통하지 않거나 뭔가 서로의 대화가 튕겨져 나간다는 그 기분을 느꼈던 적이 없어요. 어떤 관계에서는 그냥 저 사람 만나면 이제 서로 너무 삶이 다르니까 할 말도 없고, 뭔가 서로가 서로 얘기를 그렇게 공감하지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뭐 사이가 나쁜 건 아니지만 만나기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또 어떤 경우에는 서로 삶이 너무 다른데 그렇지 않게 되고, 서로 뭔가 그냥 이해도가, 서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요. 그 걔네들은 잠수를 타도 이해를 해주거든요. 그냥 그러려니 해줘요. 네. 살면서, 그러니까 제가 아까 겁이 많다고 했잖아요. 겁이 많으니까 뭔가 스스로가 솔직하게 느끼는 감정을 거짓말한 적이 되게 많다고 해야 되나요? 뭐, 특히나 그게 사춘기 시절에 학교를 다니면 더 어렵죠. 굳이 뭔가 이렇게 아닌데 하는데도 뭔가,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가서도 중학교 친구들이랑 놀았거든요. 그게 되게 싫었어요. 뭔가 누구 있으면, 그러니까 누구 없으면 누구 빈자리에서 누구 욕하고, 없는 사람 욕하고, 그러면서 앞에 있을 때는 친하게 지내고, 약간 고등학교 때 경험했던 친구들이 좀 그런 애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혼자 다니기는 싫으니까 같이 다녔는데 그리고 엄청 훈수두고, 그래서 저 항상 고등학교 때 딱 학교할 시간 되면은 이제 그 친구들이 일찍 끝나가지고 교문 앞에 와 있었어요.
손가락은 베었어요. 여기는 저의 작업실 겸 사무실입니다. 제가 너무 뭔가 일하는 공간처럼 돼 있으면 뭔가 좀 답답함을 많이 느껴서 아무튼 그래요. 뒤에 저 문이요? 저 화장실이에요. 작업실은 매일 출근합니다. 모니터랑 제가 이거를 불을 안 켜고 지내요. 그냥 조명들 스탠드를 켜서 그냥 생활합니다. 밝은 거를 별로 안 좋아해서 혼자 집에 있을 때 불을 안 켜고 있거든요. 작업실은 서울입니다. 홍대 쪽입니다. 음악은 21살 때 시작을 했어요. 제가 그냥 음악을 하고 싶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맞아요. 내가 사랑했던 불러드릴게요. 아까부터 있어서. 네, 걱정하지 말아요. 이제 눈물이 말라도 울지 못하죠. 이제 난 괜찮아요. 당신의 그림자도 바라보질 못해요. 네, 짙은 미소를 볼 때면 그댄 안심할까요? 의심을 할까요? 하루를 산다는 건 내겐 살아가는 걸까요? 사라지는 건가요? 오늘 밤도 난 빈 곳을 걷고 떨리는 마음이 떴네. 그 우습게도 아직까지 풀어내던 엉킨 내 마음만 깊어져가. 돌아가는 너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나는 또 코끝이 시리고 빛나던 추억이 손짓을 하네. 이제 그만 떠나 잘 가나야 우는 사람.
자신과 잘 맞는 목소리에 대해서 저도 되게 오랫동안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럼 저도 노래를 배우질 않아서 내 목소리 그리고 내 목소리가 어떤지를 피드백을 들을 수 있었던 상황도 전혀 아니었거든요. 주변에 음악하는 사람이 아예 없다 보니까. 그래서 저도 방황을 엄청 했어요. 엄청 남을 흉내내기도 하고 내가 내 목소리가 뭔지 모르니까 그냥 그때는 자작곡도 없어서 부를 수 있는 게 다 그런 커버곡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목소리가 뭔지 모를 때는 커버곡을 부르다 보면 그 원작자를 흉내낼 수밖에 없게 됐었는데 자작곡을 뭐 어떻게든 경위로 쓸 수 있게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게 아직도 저도 의문인데 노래를 내가 내 노래를 쓰면 그 노래를 처음 부르는 게 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흉내내는 게 아니라 그냥 정말 내 목소리로만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한 곡이 뭐 10곡이 되고 하다 보면서 내가 내 목소리를 이제는 다른 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 목소리만 내는 것에 집중하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그때 제 목소리가 뭔지 알게 됐어요. 제일 내 목소리를 찾고 싶을 땐 자작곡을 써보는 게 그냥 서툴러도 해보면서 도움이 될 거예요. 피아노는 못 쳐요. 저 피아노 진짜 못 치고 그 흔히 말하는 박자 다 틀려요. 왜냐면 노래는 다 그 일정한 BPM 안에서 연주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런 훈련을 안 했고 커리큘럼을 잘 몰라서 그냥 코드 반주 그냥 막 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피아노를 진짜 못 치고 옛날에 어떤 교수님한테 혼난 적도 있어요. 피아노 좀 연습하라고. 예전에 튠업 됐을 때 그때 붙어서 저도 좀 의아하긴 했거든요. 왜냐면 그때 뭐라고 해야 되지? 제가 그 평소에는 집에서 그 업라이트 피아노로 그 피아노 학원에 있는 피아노 있잖아요. 그게 집에 있어서 그걸로만 연주를 하다 보니까 그 전자악기를 다루는 법을 전혀 몰라서 악기가 소리가 바뀌었을 때 어떻게 돌리는지 잘 몰랐어요. 근데 그때가 경연이었거든요. 경연인데 제가 두 번째 순서였는데 첫 번째 팀이 이제 약간 그 전자악기 소리 있잖아요. 약간 이게 피아노 소리면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대충 이게 피아노 소리면은 누가 소리를 약간 막 이런 소리로 바꾼 거예요. 뭐 이런 소리로 바꿔놓고 간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무대 들어가면 뭐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무대 점검을 안 하고 바로 그냥 앉자마자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심사 때 조제를 불렀는데 당연히 피아노 소리가 나는데 갑자기 막 이런 소리가 나오니까 너무 멘붕이 당해가지고. 근데 사실 이것보다도 더 이상한 소리였거든요. 약간 노래방 반주 같은 소리가 나왔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냥 노래 부르기도 전에 망했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의도하는 척을 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이거를 이제 눌러서 당황한 척 하면 내가 의도하지 않은 게 티가 나니까 의도한 척 했어요. 근데 근데 붙었어요. 그래서 붙었는데 그때 이제 붙고 나서 이제 심사위원분들을 만나서 이제 뭐 얘기를 듣는데 제발 피아노 좀 연습하라고 혼났었어요. 그리고 그 소리 뭐냐고 대체 이랬거든요. 듣도 보도 못한 소리가 나서 듣도 보도 못한 소리가 나로 연주를 하면서 노래를 부르니까 이게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다고. 근데 그 솔직하게 이제 얘기했죠. 아니 사실은 제가 그거를 만질지를 못해서
제가 그걸 만지지를 못해가지고 그냥 저도 눌렀을 때 떨어질 줄 알았다고. 근데 붙어서 진짜 신기했고 해명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고. 이렇게 해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다행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다 웃으시더라고. 그러면서 전자피아노 자기 갖고 있는 거 하나 있으니까 싸게 주신다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때 그래서 피아노 좀 연습하라고 혼났어요. 앞으로 무대 계속 그 할 건데 연습 좀 하라고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미스테리요. 수석사 들어갈 생각이요? 없어요. 근데 지금도 소속사는 없지만, 그러니까 뭐 레이블 계약을 하진 않았지만 중간중간 이제 도움이 필요할 때 서포트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크게 회사를 안 들어가도 돼요. 소속사 제의 받은 적이요? 엔간한 데선 다 받았어요.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뭐 이제 다 지난 일이고 이제는 계속 계속 거절한 게 소문나서 이제는 연락 안 와요. 나름의 자랑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뭐 자랑거리라고 하는 거이지만 오히려 지금은 회사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회사랑 같이 일을 하는 게 목표죠. 목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게 제일 이상적인 것 같아요. 그냥 그쪽이랑 전속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상황을 같이 진행하고 뭐 그런 거 그게 제일 이상적인 것 같아요. 뭔가 그런 게 있죠. 그 시장성이라고 하죠. 시장성이 있으면 굳이 회사가 없어도 회사랑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어요. 제안을 하는 거죠. 그냥 같이 해보실래요? 서로 그래서 뭐 아니면 말고 뭐 괜찮으면 그냥 서로 그냥 괜찮은 그림이면 같이 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계속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어떤 특정 건에 대해서 같이 뭔가를 하고 이번에 좋았습니다. 다음에 같이 하시죠. 이렇게. 콜라보하고 싶은 아티스트요? 저는 래퍼분들이랑 콜라보하고 싶어요. 저는 제키와이 님을 되게 좋아하는데 제키와이 님이나 시즌 님을 되게 좋아해서 이건 그냥 제 희망사항이죠. 작업 제의가 들어오긴 하는데 대부분 안 하고 있어요. 대부분이 아니라 아예 안 하고 있어요. 왜냐면 그냥 저도 어쨌든 그 제안 들어온 노래를 들었을 때 이게 서로한테 시너지가 되는 거면 해보는데 대부분은 그냥 잘 모르겠어서. USB는 이벤트의 이제 목적으로 이번 이제 앨범의 보너스 트랙을 USB에 넣었고요. CD는 따로 발매합니다. 그리고 USB로 한 이유는 제 맘입니다.
거절을 진짜 어려워요. 거절 잘하는 게. 거절을 잘하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세상에서. 그래서 거절을 잘 할 자신이 없을 땐 답을 하지 않는 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기분 좋게 거절할 자신이 없으면 침묵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어쨌든 거절은 기분이 좋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걸. 이벤트는 콘서트와 이제 함께 진행되는 거라, 콘서트에 오신 분들 한정으로 해서 선착순입니다. 죄송해요. 왜냐면 처음 진행해보는 이벤트라 이렇게 대단히 체계적이진 않습니다. 분명히 원성의 목소리가 나올 것. 근데 그냥 뭔가 보너스 트랙을 그렇게 공개해보고 싶었어요.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던 건데 다음엔 더 잘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우선 처음이니까 이제 원성이 쌓이면 이제 그걸 다 수용해서 그걸로 다시 좀 보완을 해야죠. 다음에 또 그런 비슷한 이벤트를 진행할 때 더 잘 보완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이랑 미술을 좋아해요. 잘은 몰라요. 뭐 어떤 화가에 뭐가 있고 뭐 그런 거 잘 모릅니다. 뭐 역사 이런 건 잘 모르고 그냥 계속 보고 있어요. 그냥 많이 보고 있어요. 제가 뭘 이렇게 막 파기까지 오래 걸려요. 뭐 이렇게 그거에 덕질까지라던가 그런 역사 이런 것까지 파는 건 좀 오래 걸려서 그냥 내가 좋아하는 취향이나 내가 좋아하는 화가 정도만 계속 알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번 앨범은 CD로 나옵니다. LP는 정규 LP가 나옵니다. 아니요, 토요일까지로 재고를 다 탄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제작된 USB 토요일 몇 개, 일요일 몇 개 이렇게 나눠서 합니다. 일집 CD 재판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내일 공휴일이라서 다들 좋으시겠어요? 저도 내일을 위해서 이제 슬슬 라이브 종료하고 퇴근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갑자기 좀 말도 많아지고 재밌네요. 내일은 합주합니다. 합주하고 이제 마무리 작업하고 이제 11일? 오늘 지나면 이제 발매 10일 남았네요. 너무 좋다. 다들 좋은 연휴 되시고요. 비 그쳤다. 저도 슬슬 가겠습니다. 아무튼 또 중간중간 소식 알리면서 제일 빨리 만날 수 있는 게 23일이네요. GMF.
GMF 일요일 이번에는 시간 배정을 좀 늦은 오후로 받았어요. 좋더라고요. 5시? 오후 5시인가? 4시 반인가 5시쯤으로 받았어요. 요즘 날도 상선해서 딱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좋은 밤 되시고 저는 이제 퇴근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푹 주무세요. 좋은 밤 되시고 아무 꿈도 꾸지 말고 자세요. 안녕. 그땐 니트 입을게요.